안녕하세요. 돈 버는 빌리언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 100명을 맞이해서 주식 초보분들도 주식을 시작할 수 있고 주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그런 영상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열심히 제작한 만큼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주식을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컴퓨터로만 했잖아요. 그걸 이제 HTS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모바일로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 플레이스토어나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 애플 스토어에서 이런 앱 검색을 하시면 이런 KB 비대면 계좌 개설 혹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증권사의 계좌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시고 요거를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걸 까시면 이렇게 집에서도 은행 영업 시간에 주민등록증만 있어도 집에서 이렇게 딱 계좌를, 그 증권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딱 바로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간편합니다. 그래서 개설을 하신 뒤에는 본인의 증권 계좌번호를 기억하시고 평소 사용하던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 돈을 보내시고 증권 계좌로 접속하셔서 이제 본인의 주식을 사시고 이렇게 주식이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적게는 뭐 50원 이렇게부터 많게는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더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한 주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당 뭐 나는 5주, 6주 뭐 이런 식으로 주당 얼마씩 해서 사시면 되고요. 이 밑에는 뭐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을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제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들인데요.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은 이제 주식을 떠나서 이제 금융적으로 이제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 제가 뭐 말하자면 뭐 왜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요즘 같은 금리 시대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투자자의 시선,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돈 일하게 하라,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재무제표를 물으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가 이제 상하가 있는데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단하고 재밌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이제 있으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 요거랑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워렌 버핏 바이블하고 이제 동시에 같이 추천드리는데요. 워렌 버핏의 가치투자는 한국에선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뭐 저자들은 다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라 뭐 따로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처음 주식을 하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주식을 할 때 추천할 만한 책이 있냐. 그래서 저는 주식 정말 그걸 물어봐줘서 고맙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책들을 제가 추천해 줬습니다. 주식을 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살짝 지루할 수도 있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주의 기본 원리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개인의 사유와 개인이 직접 가지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라면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별로 갖고 싶지 않은데 사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주식 상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주식 상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데 다 뭐 볼 필요 없고요. 주식 상장을 왜 하냐면 기업이 이제 뭐 돈 벌고 제품 생산하고 이러는데 왜 주식을 상장하냐? 주식을 상장하면 이제 그 상장된 주식으로 인해서 회사의 돈이 늘어나게 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확하지 않은 설명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초보분들을 위한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돈이 늘어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빌릴 수 있는 돈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고요. 기업이. 그리고 기업이 이제 신뢰가 가고요. 왜냐하면 상장을 하고 나면 이제 그 기업은 이제 공시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기업의 그런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명한 정보를 봄으로 인해서 기업이 신뢰성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제 접하게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간접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단점도 있는데 이제 뭐 경영권을 뺏기던지 뭐 이런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이 많은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을 보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건 아니고, 주식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 투자는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이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식 투자의 메리트라 함은 이제 평등,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지식 잘 알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수익을 낼 수 있고, 네, 이 수익이 있네요. 수익을 또 낼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우선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용어들이랑 이게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뭐냐면, 많이 들어는 보셨죠? 근데 이제 코스피는 이제 기업 규모가 자기 자본의 300억 이상, 그리고 매출액이 1000억 이상, 뭐 설립 후 3년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코스피는 큰 회사, 코스닥은 비교적 작은 회사나 새로 생긴 회사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들을 잘 보고 계셨다가 제가 뒤에 있는 용어들을 설명하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념 두 번째, 이제 쭉 언어들이 있는데, 시가총액은 이제 회사의 전체적인 가치, 상장 주식의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주식을 발행하면 이제 주식은 하나의 화폐처럼 이제 화폐가 있는 거죠. 나 주식이 5개 있어. 근데 주식 하나당 500원이야. 500원의 가치가 있어. 그러면 저는 2,500원어치의 시가총액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시는 사업의 내용이나 기업의 내용을 알려주는 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이 공시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공시라고 치면, 네이버에 공시라고 치시면 이제 바로바로 기업들의 그런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근데 이제 이런 공시를 어기는 회사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행위를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네, 그런 행위를 하는 기업은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끔 그런 행위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당은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건데, 이제 제가 스타벅스라는 주식을 하나 샀어요. 그럼 이제 스타벅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서 돈이 남아.
그 남은 돈을 너네 투자해 줬으니까 고마우니까 돈 줄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이제 배분해 주는 겁니다. 다만 여기 있어서 이제 스타벅스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뭐 차별 대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인 사람은 좀 더 많이 주고 하나인 사람은 두 개인 사람보다 덜 주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배분해서 주는 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 배당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와 이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 그리고 주식시장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네, 꼭 아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요 밑에는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개인이라 하면 그냥 그 개인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개인이라 하고 기관 저희 모두 다 개인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면 대부분 개인이라고 합니다. 네. 기관은 은행, 연기금, 뭐 저희 연금 주는 곳이죠. 연금 주는 곳에서 하는 투자 활동을 하는 곳이 이제 연기금이라고 합니다. 투신 그리고 이제 비교적 큰 기관에서 투자 신탁이라는 건데 이제 돈을 이제 대신 투자를 해주는 그런 기관이고 금융 투자는 증권사고 사모펀드는 이제 투신보다 조금 작은 소수 투자자들의 이제 자본을 운영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보험 그리고 기타 법인, 기타 사업체나 단체를 기타 법인이라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전용 계좌 사용자인데 한국인이 외국인 전용 계좌를 사용해도 이제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은 이제 알고리즘에 따른 자동 매매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다 프로그램 매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뭐 이런 뜻이고 내려간다는 건 이런 뜻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가 많은데 딱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산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 부채는 기업이 가진 빚, 매출액은 상품이나 제공에 대한 수익 금액, 영업이익은 이제 주된 영업 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매출 총액에서 매출 원가 및 판매를 관리비를 뺀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제 EPS는 뭐 높을수록 좋다. BPS는 클수록 좋다. PER은 낮을수록 좋다. PBR 또한 낮을수록 좋고 ROE 또한 높을수록 좋다. 뭐 이렇게 막 낮으면 좋은지 높으면 좋은지 이런 거만 일단 알고 계시고 여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써놨는데 정지하셨다가 혹시 읽고 싶으시면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설명할까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재미없는 동영상인데 이제 주식의 개념 네 번째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현금 흐름은 이제 기업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 이 현금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끝에다 나타났는데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어야 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회사의 주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런 현금 흐름이고 이제 기업이 주요 활동 이게 중요합니다. 기업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컵을 만드는 회사야. 그러면 컵을 만들어서 얻는 활동으로 얻는 돈이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컵을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투자를 뭐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럼 이제
이 회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으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높으면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가끔 함정카드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플러스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회사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 이제 돈을 천천히 갚는데 막 그 뭐야 빌리거나 막 이런 그런 그러니까 돈을 천천히 갚는 겁니다. 근데 빌리거나 뭐 이런 영업 활동에서 얻는 돈은 뭐 많다. 그러니까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뭐냐 이제 요게 이제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돈을 얼마나 썼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부동산이나 공장 증설 혹은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뭐 채권 매입 뭐 이런 식으로 뭘 사거나 이제 샀는데 이제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달리 이제 투자 미래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제 자기 돈을 가지고 산 거면 다 투자라고 하는데 마이너스일 때는 투자 활동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주식 투자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무조건 100% 주식 투자 비중이 그러니까 다 주식 투자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경기가 좋을 때 투자를 많이 한 회사가 잘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 다른 거에 쓰면 이제 그것도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되기 때문에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플러스는 돈을 빌린 거고 마이너스는 갚는다고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너무 많다고 해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많다고 해서 이 기업 좀 이상한데 라고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초보분들을 위한 코너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이제 네이버 금융이라고 치시면 여기 이렇게 종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자기가 이제 삼성전자를 하고 싶으면 삼성전자 치시고 여기 통합 검색을 누르시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건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인가, 이 기업이 어느 정도로 큰 회사인지랑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가. 배당 수익률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회사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근본이 있는 회사다. 한 70% 정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지도 보고 이 회사의 주가가 일정했을 때 변동이 없을 때 배당 수익률이 뭐 은행 금리보다 높다라고 하면 투자의 가치가 충분한 회사겠죠. 그리고 이제 차트가 있는데 차트는 과거의 기록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어느 정도는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이제 10년 차트랑 저는 주로 뭐 3개월, 1일 이렇게 보는데 1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특이사항이 있었나 없었나 이 정도고 3개월은 분기별로 매출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그리고 10년은 이 회사의 추세가
어떤가, 이 회사의 미래성,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뭐, 뭐 주가 가지고 장난질을 치진 않았는지 뭐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종합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볼만하신 거는 차트는 볼만하시고 공시 볼만하고요. 종목 분석 볼만합니다. 여기 있는 뭐가 있을 텐데 이거 절대 보지 마시고요.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 절대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 뉴스도 사실 보지 말라고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공시랑 다르게 뉴스는 뭐뭐 하더라 한 기사를 써도 전혀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요즘은 너무 비도덕적인 기자들이 많아서 그냥 돈 주면 기사를 써준다 이런 말이 너무 많고 기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는 별로, 그냥 가끔 심심하면 보지 마시고 공시 정도, 공시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목 분석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재무제표라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숫자를 가지고 이 회사를 평가하는 그런 표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종목 분석은. 우선 첫 번째로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차트를 보심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톱니 모양이 있죠. 여기 차트 보시면 여기 톱니 모양,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 오버레이 클릭하시면 이동평균하고 매물 분석도 정도는 차트로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물 분석도는 뭐냐면 이 가격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거고, 이동평균은 이제 차트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럽잖아요. 그거를 뭐 5일 평균이라면 이제 그러니까 앞에 있는 5일, 오늘을 포함한 앞에 5일들의 평균 값을 나타내서 줄로 이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전체적인 단순한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도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보시는 게 보기가 편하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물 분석도는 이제 이것도 중요한 게 낮은 가격에 많이 안 들고 있는데, 이상적인 매물 분석도는 이겁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대로 높은 가격대로 갈수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이런 매물대가 아주 이상적이고, 이런 매물대는 조금 비이상적이고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여기 아까 그 페이지에서 종목 분석이라는 걸 클릭하시고 나서 밑으로 스크롤 내리시면 이런 차트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매출액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증가를 하거나 유지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매출액이 유지가 됐다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출액도 유지가 되고 영업이익도 유지가 된다, 이랬으면 조금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매출액을 가지고 있다 한들 주가는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더 이상 늘지 않는 기업은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배당을 줍니다만, 저희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기보단 그 기업의 성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안정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받는다 이러는데, 사실상 안정성만 따진다면 은행이 안전하기 때문에 은행 금리를 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은행 금리보다 여기 배당이 조금 더 괜찮지 않냐. 근데 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로 버텨주는지, 그리고 배당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고, 저희가 이제 배당이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되려면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야 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면서 사업이 확장되는 기업에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지는 기업, 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독식을 하면서 점점 더 커지고 투자도 하고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주가가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조금이라도 느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외국 기업에서는 크게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때 이후에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재무적으로 너무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코스피 기준이고요. 안 그런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자본과 부채 비율이 너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딱히 뭐 말씀은 안 드리지만 딱 이 기업이 딱 망했을 때, 자본에서 부채를 뺐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다 하면 조금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척도는 없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요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요거 중에는 이제 이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망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는 그런 표의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두 개는 이제 뭐 망하는 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추천 사이트인데요.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공시를 봐야 되니까 요 공시 시스템 추천드리고요. 네이버에 치시면 다 나옵니다. 구글에 치셔도 다 나오고. 한국무역협회, 이건 왜 추천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 만큼 기업들의 대부분의 이윤 창출을 내수가 아닌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내수만 고집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점이 2주마다 업데이트 돼요. 이 정보가. 그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내가 투자하는 기업은 수출을 많이 해. 이러면 요거를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거 포브스 글로벌 2000은 이제 세계 증시 속에서 좋은 기업들을 2,000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대략적인 재무제표와 그 기업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세계 증시, 미국 증시, 상해 증시 뭐 등등 유럽 증시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보는 눈이 더 높아지니까 요것도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금융인데, 여기가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정보를 따와서 굉장히 깔끔하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식 투자는 첫 단추가 진짜 중요합니다. 처음에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느냐가 정말 주식 투자의 시간의 반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첫 단추를 좋은 사람과 좋은 책과 좋은 정보로 접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기계적으로 내가 딱딱딱딱 그 매매 사이클이 딱 성립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욕심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본인 스타일에 맞는 선택을 하되, 투자에 있어서 모든 것은 본인 책임이라는 걸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때 가서 뭐 너 때문에 그랬네, 쟤 때문에 그랬네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철학이 더 매우 중요하고요. 단기 그럼 이제 돈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돈을 잃지 않으려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해도 언젠가는 오를 만한 주식을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하려면 이제 업종에 대한 상식적인 미래성과 추세 그리고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요거 모든 걸 갖추셨으면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기가 아니라 도박이 아니라 도박보다도 세금도 많이 나가고 유사 도박이라 그래서 굉장히 도박 같은 그런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하실 바에 세금도 덜 내고 이런 도박을 하시는 게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갉아먹진 않으니까요. 주식은 시간까지도 갉아먹는데 만약에 주식을 홀짝 개념으로 하신다면 그래서 투자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투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가치와 배당, 자본주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투자를 하는데 단타를 치고 싶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단타는 이제 짧게 막 여러 번 매매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걸 하실 때 중요하신 점은 세금을 생각해서 되도록 많이 팔지 말고 좋은 기업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자주 사고 팔면 사고 팔 때마다 세금과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장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 이 얘기는 또 왜 하냐면 워렌 버핏의 1년 평균 수익률이 20%에서 22%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연들간 그 1년 평균을 냈을 때, 뭐 최근에 장이 많이 빠졌던 그런 연도를, 그러니까 이번 연도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거보다 잘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확신을 나는 무조건 30%야 라고 30% 이상 수익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 시장을 무시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에 10번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이 1년에 세금을 30% 정도 냅니다. 물론 투자금 대비해서 30%니까 뭐 그럼 엄청난 거 아닌가? 근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는 편입니다. 이게 이익을 내서 나는 이익 냈을 때만 익절했다 하면 물론 더 버시겠지만 손해 나서 익절하고 이익 내서 익절하고 다 합쳐서 뭐 보합이다라고 했을 때 30%면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과 그리고 수수료를 생각하셔서 자신의 이 시장하고 이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꼭 잘 생각해 하시기 바랍니다. 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이겁니다. 자신의 철학을 지키셔서 계좌에 있는 돈을 사수해서 돈을 버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모두가 돈을 많이 벌고 모두가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더 좋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주식 투자를 이 기회에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해보심에 있어서 공부만 하지 마시고 자기가 그냥 평소에 알던 주식 딱 하나만 사더라도 해보시면 굉장히 뭐 이런
공부 필요 없이 그냥 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라도 사서 투자를 지금 당장이라도 늦지 않으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 혹시나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